지금 보시는 장면이 1968년 9월에 진행됐던 푸에블로 간첩 소년들에 대한 국내외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세상에 공개된 사건도 다시 부검해야 할 필수적 과제가 이렇게 때때로 시대와 역사 앞에 닥쳐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것은 반세기 동안 족쇄에 묶여있는 미제 무장 간첩선 푸에블로호의 말로가 지금 이 시각도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인 조선인민 앞에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으니 이미 역사의 심판대에 오른 선대 양캐들의 뒤를 이어 거침없이 가고 있는 후예들을 깨우쳐 주고자 반세기 전의 역사적 사실을 종군 기자의 심정에서 다시금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조선민주주의민주화국 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미제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우리나라 영해에 깊이 침입시켜 적대 행위를 감행케 한 저들의 죄행을 은폐하고 합류하기 위하여 푸에블로호 사건을 유엔에 끌고 가는 한편 무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이 녹음은 1968년 그 당시 인민방송은 리상격 동지가 푸에블로호 낙포 사건과 관련한 공화국 정부 성명 첫 방송을 보도한 녹음 자료입니다. 공학 장군 28살 맞는 뜻깊은 새벽도부터 정말 그 사건은 예상치 못했던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공화국 장군 28살 맞는 새해 첫날부터 승병내기로 명태잡이 전투가 신바람나게 벌어지고 있던 김책 앞바다의 고깃배들 가운데서 문득 이상한 배가 정상 순찰 근무 중에 있던 우리의 인민군 해병들의 탐지기에 포착된 것은 추운 겨울이 한창인 1968년 1월 21일이었습니다. 제가 푸에블로를 납포할 때 경비함 천공 3호 100mm 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배를 동간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배가 아주 진입 경로가 괴활했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21일 날에는 마양도 있던 배가 22일에는 원산 앞바다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배만은 유독 국적 표식도 없었고 다만 안테나만 많이 그저 밖으로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저거의 정말 수상한 배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겠습니다. 이 정황은 즉시 상급 참모부에 보고되고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되었습니다. 1월 23일 새벽 정황을 보고받으신 20대의 청년 장군으로서의 천품과 백승희의 군사적 기질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송원들에게 큰 사건도 작은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법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온 정체불명의 배는 그 어느 나라 함선이건 엄격히 단속하고 국적을 확인해야 하며 우리의 신성한 자주권을 침해할 때는 지체 없이 대응 조치를 취할 때 대한 명령을 하다라시였습니다. 즉시에 나포 전투에 진입했습니다. 갈매기 14번 앞, 북위 39도 17.4분, 동경 127도 46.9분 지점에 정체불명 함선 단속하여 국적 확인할 것, 저항하면 대응 조치 취할 것. 백두산. 국적을 밝히라. 국적을 밝히라. 빨리 국적을 밝히라. 우리는 수로 측량선이다.
지금 기간이 고장인데 기간을 고쳐가지고 영해에서 나가겠으니 간섭하지 말라. 마감으로 경고한다. 2분 이내로 국적을 밝히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급해 맞은 그 배는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며 반항적으로 기관총 사격을 가하면서 포위에서 벗어나 보려고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즉시에 분노한 우리 경비함의 함상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간첩선은 말 그대로 돌둥지가 됐습니다. 된급한 정체불명의 선박은 끝내 계양대에 깃발을 띄우고 말았습니다. 뜻밖에도 계양대에 기어오른 것은 미국 성적이었습니다. 해병들은 불시에 끓어오르는 증오와 분노를 재우며 전투태세로 들어갔습니다. 적 함선에 돌입한 어뢰종에는 오늘도 후세대가 잊지 못해하는 7명의 결사대원들이었던 당시 습격조장이며 정치부 함장인 박인호, 수레장 중위 박영길, 갑판장 통구상사 고병건, 수레분조장 중사 김중록, 공급분조장 중사 박태원, 수레수들인 상등병 김현기, 박경준 전투원들이 불사신 마냥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그날의 정치부 함장 박인호, 수레분조장 중사 김중록 결사대원들입니다. 전우들의 당부를 후대들의 심장 속에 쪼아박아주며 오늘도 이들은 역사의 증전자로서 침략자들의 만류를 만천하에 고발하며 원수들과 꿋꿋이 싸우고 있습니다. 간첩배이기 때문에 4가지 전투임무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푸에블로를 올라가서 놈들을 다 체포하는 거. 둘째는 무기 빼서 장하라는 거. 셋째는 모든 통신을 두절시키라는 거. 넷째는 푸에블로를 몰고 어디까지 돌아가는 거. 4가지 임무를 받고 푸에블로에 뛰어오르기 위해서 어뢰정을 타고 저 뒤에 와 붙었습니다. 근데 오를 때 이 배 좌연 현축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때 민총위원장 김명기 동무가 제일 선창으로 뛰어올라서 그 뒤로 결산대로 뛰어올라가지고 각기 자기 임무 분담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나는 여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선의가 벌써 우리 병사들은 이쪽으로 다 이거 올라왔었습니다. 첫 행동으로서는 미국 놈이 성적이를 내려와서 찢어버리고 공항발을 했습니다. 4명의 지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소는 저기 많은 적도 있으라고 파손했습니다. 지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측문으로 2명, 좌측문으로 2명. 난 좌측문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함장놈이 거기 엎드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휘소입니다. 우리가 4명 여기 습기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로 2명, 저쪽으로 2명. 난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들어보니까 한 놈이 여기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 들어오면서 발로 그러고 이제 탁 차고 목덜 미쳐서 탁 차고 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와도 사이다한테 와도 떨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소라고 함장가 하니까 이놈이 영어로 말하면서 알아서 혼내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놈의 목에다가 자두만총 총구로 들이대고 하니까 방금 전까지 알아던 놈이 영어로 뭐라 그러면서 제 손 가지고 가슴을 이렇게 치들다 말. 그래 이놈이 함자라는 거 알았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 형기동무가 저기다 콧금병 때가 딱 그리고 각기하고 매명가 뭐 터치니까 함자놈이 쭉 들여보더니 손을 와들 때문에 83이라는 숫자를 탁 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7명 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1명 대 미국놈들이 12명. 그래서 그 다음에 와르토산 이건 인원 확인했기 때문에 83이라는 숫자에서 그래. 근데 그날 그놈이 지금 내처럼 이렇게 장군으로서 다 말합니다. 그래 장군으로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형이동무가 이제 코쿤병놈 대가리 위에다가 그놈이 쓴 장군으로서 다시 그래 시간 없고 몇 명가 하니까 여수시라는 숫자 다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은 그때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그래 이선 인원은 알아냈기 때문에 이 주소 마이크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뽑아 툭툭 뒤지니까 이 활성이 두두루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끌다가 함장 손에다 쥐어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총 따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밑에 꽝꽝 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이크 입에다 대고 말해가지고 손 들고 저 앞쪽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장은 두그럭 들었더니
마이크 이거 다 대고 영어로 뭐라고 하니까 저 앞에 손으로 나오더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발을 못 차고 뛰어나가서 남쪽 쪽 다 정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쭉 하게 보니까 83명이 되는데 82명. 네. 그 한 놈 차이 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세액조정한테 보고하니까 한 놈은 이미 물가서 맞아 죽었다 그러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서는 이놈 확정됐기 때문에 그 우리가 가져간 포수도 자동차 총차를 꺼내가지고 함장놈부터 묻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예. 함장놈이 안 묻겠다가 발버둥 치며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대미 주고 무쇠 주면 여기 세개 전동들이 쳤습니다. 세 번째 맞으면 코피던 이 광경본 옆에 놈들 겁이 지니까 제깍제깍 내들더란 말입니다. 그 여섯놈 다 묻고 나니까 포수들이 두 손밖에 물 거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토론했습니다. 아무래도 다 묻지 못하니까 놈들 포수들 눈싸움이자 그래 100% 자동차 총차를 100개가 다 쳐졌단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쫙 섰기 때문에 그다음 우리 둘이 절반 나가가지고 토막 이렇게 톡톡 쳐가지고 싹 넣어준 다음에 저희들끼리 이렇게 묶으라고 해놓겠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다음에 한데 이놈들이 겹쳐 있었지. 그다음에 이놈들이 키 크지. 감시하기 아주 불리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김영희도 보고 여기서 감시하라고 그러고 내 꼭대기 올라갔단 말입니다. 예. 올라와서 텅 내려다 보니까 그래서 내 눈 시야에 일체 놈들이 다 손으로 일정한 시간 놈들 눈 다 먹었다고 인정됐습니다. 선체의 길이가 53.8m, 너비는 9.8m, 배수량이 1000톤가량 되는 푸에블로호에는 이 배가 명백히 모장 간첩선임을 증명해주는 각종 모장 장비들과 정탐 설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해군 함정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도망치면서 사격을 가한 12.7mm 고사기관총과 수만 발의 총탄과 수류탄이 보관되어 있는 탄가만 봐도 푸에블로호야말로 그 건조로부터 나포 당시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날강도적 정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이 당시 정보종합실이고 여기가 변신실입니다. 그때 놈들은 이 두 개 방에 24놈이 들어와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서면서 우리나라 당 국가 군사 비밀을 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 갑판에는 7개의 대출력 고성능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 암호들을 수신하면 이 정보종합실의 자동 암호 해독기를 거쳐서 변신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변신실에 들어있던 놈들이 들어온 전파 암호들을 다 해독해서 중요하고 긴급으로 요구하는 이런 군사 비밀에 속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미 본토까지 직접 송신하고 기타 자료들은 바로 이 정보종합실에서 녹음 잡아 편성했다가 일단 정보 활동이 끝나면 본국에 돌아와서 해당 정보기관에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푸에블로호에는 또한 함장놈을 비롯한 장교들과 사관 사병놈들의 방이 있습니다. 장교 선실에는 간첩 활동에서 가장 악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작전 장교놈과 행정 장교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관 선실에는 6놈의 사관들이 있었고 사병 선실에는 73놈의 사병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교활하기 짝이 없는 간첩놈들은 정탐 행위를 감행하는 기간 민간인 채 하면서 침대 밑에 군복들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간첩선의 기관실 내부입니다. 놈들은 이 지휘소에서 우리나라의 중요 군사 기지들은 물론 국가 비밀 자료들을 각이한 정탐 기지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탐지하도록 지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면피하기 그지없는 날강도 미제는 민간인 해양 연구를 목적으로 한 선박인 듯 아주 교활하게 위장했습니다. 우리 김영희 도무한테 도무 이제 먼저 들어가라. 내가 이제 들어간 다음 신호에서 들어간 쪽쪽 이 손실 바닥에다 죄인처럼 몽땅 무릎 꿇어 앉혀 그랬다 말았던 것을 닥친 대로 죽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마지막 요돈 두 번째 놈을 내 앞에 세우고 들어와가지고 나는 그때 여기 서 있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함장을 여기다 딱 옆에 놓고 그렇게 하고 우리 둘이 벗어서고 5명 성원들이 이 배를 몰고 원산에 입항했단 말입니다.
나포 전투를 14분 만에 끝냈다는 전투의 실상을 그대로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한 개 분대 인원으로 100명 가까운 놈들을 제압하고 배를 납포한 것은 승리라도 큰 승리라고 하시면서 모두 영웅들이라고 우리가 내놓은 일당백의 구호가 옳았다는 것을 해병들이 실전에서 잘 보여주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었습니다. 우리 해군 함정들이 공화국 국방부 용해에 깊이 침투하여 적대 행동을 감행하던 미제 침략군 무장간접선 푸에블로호 나포. 1월 23일 밤 10시 중대 보도가 조선중앙방송으로 온 세계에 전해진 데 뒤이어 백악관에서는 비상안보 관계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구들 모여 앉았지만 책임 한계를 따지며 승량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수들의 본성은 하나와 같았습니다. 강력한 공군력을 동원하여 북조선의 항만이나 비행장을 한두 개 폭파해버리는 것이 합당한 선택이다. 푸에블로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북조선 깃발을 달고 공해상에 떠있는 모든 선박들을 납포하거나 침몰시켜버려야 한다. 사건 직후인 1월 24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즈가 원산을 폭격하겠다고 울음장을 놓고 있지만 머지않아 판문점에 제발로 찾아와 사죄하게 될 것이라고 결과부터 강조하시면서 수해 때 있었던 일을 회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동평양에서 어린애를 업은 채 감탕물을 건너오는 한 가정 부인을 만났어. 내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그 아주머니는 공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였어. 그래 나는 아주머니네 집은 물에 잠기지 않았는가고 물었어. 그 아주머니는 집에 물이 좀 들기는 하였지만 직장부터 먼저 복구해야겠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어. 그 아주머니의 말이 잊혀지지 않소. 나는 그 여성의 이름도 모르오. 전쟁 때 낙원에 들렸다가 한 여성당원한테서 그런 말을 들었고 전후에 태성에서도 한 할머니한테서 그런 말을 들었어. 그때마다 나는 힘을 얻었어. 이렇게 훌륭한 인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어. 인민의 힘을 믿으시는 수령님의 이 말씀 속에는 푸에블로 사건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일척즉발의 첨예한 정세 속에서도 인민들은 공화국 창건 20돌을 맞으며 당이 제시한 실기된 계획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너도 나도 한마음 뭉쳐 떨쳐나서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원산항입니다. 미제의 무장 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원산 시민들에게 실컷 구경시키도록 하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인차 포로들을 평양으로 호송할 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었습니다. 그게 68년 1월 23일 겨울 방학이었습니다. 아들이 여기 와서 놀다가 막 뛰어와서 엄마 미국 놈이 저기 앞바다에 있어. 맞지? 그래서 야 국경 정비대가 강화됐는데 미국 놈이 거기 있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 아들 손지고 막 뛰어와서 보니까 미국 배 시커멓게 여기 와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놈들이 누갈 싸매고 그 다음에 꼭다리 해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 새파란 해군 7명한테 체포돼서 여기 한 100명 거의 되는 인원이 그놈들이 훑쳐서 한강장 저기 버스 저기 서로 가고 있었습니다. 놈들을 보는 순간에 야 우리 학교를 전쟁식이 불태울 거리지 집을 불태울 거리지 친척들을 다 만행했지 하는 증오심 때문에 야 이 개새끼들아 각을 뜯어 지기 있으면 좋겠구나 하고서 분노의 목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우린 막 치성령 벽분을 아예 금할 수 없어서 야 이 양코백이 미국놈 새끼를 이거 어떻게 때려 죽이겠나 이런 적개심으로 저기 보수역전 가는 데까지 가면서 막 신발도 진짜 벗어 던지고 우리 동마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저기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한편은 우리 젊은 해군 7명이 그 많은 놈들을 100가지 통째로 잡고
포로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 조조월 만세 만세 불렀지. 보다 좋아질 내일의 하루를 약속하며 정답게 흐르는 고요한 한밤중에 느닷없이 미제의 식인종 무리들을 실은 열차가 평양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1월 23일이 내 생일날인데 그래서 더욱더 이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함흥철도에서 일하였는데 기관차 승무조원들을 데리고 원산에서 후회불로 납포된 놈들을 평양까지 무사히 도착시키기 위한 가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조국 해방전쟁 시기 낙동강까지 군수열차를 몰고 나가던 도중 미국 놈이 적 비행기 기총 사격에 기간 조사를 잃고 아버지 몸에 11개씩이라는 파편을 박은 놈들, 우리 인민을 무참히 학살한 미제 철전지 오스 미제 놈들을 기관차의 무쇠바퀴로 깔아 뭉개 치워도 시원치 않은 놈들을 평양까지 무사히 도착시키자고 하니 아버지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불길이 할랄 타올랐다고 합니다. 세계의 진근한 사절들과 나라의 귀중한 대표들을 맞이하고 나는 우리의 평양 역사. 바로 이 신성한 역사에서 뜻밖에도 저 아메리카의 구린내나는 원수들을 한밤중에 무리로 마중한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는지. 이것은 포로들에 대한 첫 촬영의 한 장면입니다. 이들을 맞이한 것은 상판들에 퍼붓는 커다란 탐저등 빛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대한 장군님께서 현행범으로 납포된 부해불로 양키들의 몰골을 이렇듯 탐저등을 동원하여 어둠 속에서도 생생히 찍어 세계에 공개할 때 대한 빈틈없는 지시에 따라 조직된 불벼락 환영 준비였던 것입니다. 욕전 나가서 그놈들 되는 거 보니까 군인인지 사민인지 분간 못하겠어요. 마치 그 짐승들 무리가 이렇게 밀어온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내 옆에 있던 그 인민군 신문사 기자, 무슨 로익사 그런 거가 역시 나 같은 그 생각을 같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먼저 나가더니 핸드업! 소리 지르거든요. 근데 그 핸드업에는 다 아시다시피 조선말로 손들어 이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포도들이 그 핸드업이라는 소리에 인민신문 기자 한 기자의 소리에 그 80여 명이 한 장으로부터 일제히 손을 콱 엉터다 들었다고 합니다. 손 드는 정도가 아니라 와달라 떨면서 뭐 사실은 뭐 떤다 해도 뭐 이기까지 떨겠습니까? 계속 떨면서 그저 그 관계야말로 정말 그 볼만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확실히 미국 남의 말로 그 호수아벨 같은 이런 놈들이구나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부해불로 소식은 그야말로 온 미국 땅을 벌둥지처럼 쑤셔놓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예견하신 대로 미국 대통령 존슨 일당의 침략전쟁 명령에 따라 방대한 무력이 남선과 조선 동해를 향해 검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오로 활동을 하던 우리 거기배들을 미국 놈들은 저들이 정치 군사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납치하려고 책동했댔습니다. 지원은 제일 조선인 동포들이 기다리고 뜨겁게 맞이하는 저기에 순간 같은 100개까지 차단하고 해상경제 무역시장에서 우리 공화국이 무역진배 선박들과 외국 무역진배 선박들이 100개까지 차단하는 책동도 서슴없이 감행했습니다. 부해불로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의 정세는 전쟁 적병으로 줄다름쳤고 주변 나라들도 커다란 불안과 동정, 우려와 초조 속에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련의 지도부가 위대한 수령님께 조선의 정세를 둘러싼 미국의 침략 전쟁 기도와 세계 정치 정세의 변화를 놓고 전화 접견을 요청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술적으로 좀 양보하더라도
군사적 충돌은 안 하는 것이 득책이 아닌가고 묻는 소련 지도부의 질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국이 자기의 범죄 행위를 사죄하고 다시 그런 간첩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담보를 주면 선원들만은 돌려보낼 수 있으며 만약 경우 미국이 끝내 보복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푸에블로호 선원들을 다 처리해버리고 조국 수호의 성전에 떨쳐나설 것이라는 강한 입장을 표명하시었습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이 푸에블로호에 총 한 방 쏘지 못했고 또 잡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해병들만은 이놈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80여 명의 간첩놈을 사로잡아서 세계 인민 앞에 바로 푸에블로호 이 말로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반세기가 흘러온 오늘까지도 주변의 덩치 큰 나라들 속에서는 납작 엎드려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자기 나라 정부의 권능과 존엄을 스스로 죄버리고 있습니다. 오직 조선의 억센 파도만이 미국의 검은 파도를 맞받아 초갈기고 있습니다. 오버이 수령님께서는 푸에블로호 침입 사건이 국제적인 정치 정세 문제로까지 번져진 실태를 놓고 위대한 장군님과 신중한 대화를 나누시었습니다. 자신을 최고 사령관으로 생각하고 한번 결심을 채택해보. 저 푸에블로호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 수령님, 저는 미국 놈들이 항복서를 내기 전에는 푸에블로호 선원들을 절대로 석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푸에블로호는 우리의 전리품이므로 그놈들이 항복서를 낸다 해도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민군대가 납포한 미제 무장 간첩선을 먼 훗날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후대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미국 놈들에게서 빼앗은 간첩선이라고 말해주겠습니다. 여기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노천박물관에 호를 꿰어오기까지 푸에블로호는 참으로 비참한 곡절을 겪으며 왔습니다. 1998년 11월 원산에 있는 간첩선을 시어머니 격침비가 서 있는 대동강 한사정 요울 쪽에 걸어다 놓고 반미 교양 장소로 이용할 때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전투적 명령을 받들고 인민군 총참모부와 해군 사령부에서는 배를 옮기기 위한 긴급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적들의 위성 감시를 눈멀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판 구조물들을 일부 변경하고 푸에블로호를 포함한 5척으로 구성된 선단이 모졌습니다. 그 선단은 적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해상 경로를 용감하게 돌파하여 요요히 서해의 대동강에 정박했습니다. 3일 후에야 원산에 있던 푸에블로호를 대동강에 끌어다 놓은 것을 알게 된 미제와 그 주부들은 핏대를 돋구며 통곡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국주의자들의 신경을 자극시켜온 푸에블로호를 수억 달러를 들여서라도 찾아오지 못해 꿍꿍 앓던 원수들이 제놈들의 군사훈련 지역에서 놓쳤으니 제 주먹에 면상을 얻어맞는 경만큼 복통이 터져왔던 것입니다. 숱한 위성을 올려놓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를 손금처럼 내려다본다고 우실했지만 위성이 천개인들 우리 수령님의 발지산식 축지법을 써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대담한 배짱과 신묘한 지략을 들여다볼리 만무한 것이었습니다. 도착 성명을 알리듯 대동강반에 길게 울리는 백거동 소리는 적들과의 또 한 차례 싸움에서 이긴 승리자들이 외치는 함성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푸에블로호 간첩선원들의 신문을 맡아 수행했던 노병들은 말합니다. 신문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첫 신문에 들어간데 이놈들이 하는 말이 포로에 대한 신문은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포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가 포로야 포로 대우 해달라? 내 놈은 철저히 간첩이야. 너네가 우리나라 영해 깊이 침투해서 정탐 행위를 하다가 우리에게 발각되니까 도망쳐가는 거 우리 해군들이 너네 추격해서 붙들어온 간첩이야. 간첩은 우리나라 법에 따르게끔 돼 있어. 이게 국제법이야. 너네 알기나 해? 그래서 그 다음 우리는 신문과 함께 여러 가지 자료 문건들을 번역해서 과학적인 자료를 찾아내가지고 놈들 앞에 들이대니까 어쩔 수 없이 푸에블로 함이 임무 3마일까지 들어가서라도 정탐하려는 거, 잠수함과 함선들이 위치, 그 영향, 행동, 방향을 알아낼 때 대한 임무를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우리 잠시 이 푸에블로호의 침입 경위와 유래에 대해서 당시 푸에블로 함장 로이드 마크 부처가 기자회견에서 한 자백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자의 물음에 함장놈은 기꺼이 대답하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정탐한 4개의 모든 중요 항구들에 대한 근본 작전 수행의 기본 목적은 첫째로 조선인민군 해군 활동을 판정하며 둘째로 조선인민군 해군의 전자활동을 판정하고 확정하며 셋째로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반응을 시도했으며 마지막으로 미 해군을 위하여 군사적 가치가 있는 일체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저 배 섬에다가 영어로 푸에블로라고 쓴 자원은 에스파냐어르 인민이라는 이런 모자를 씌워놓고 허울 좋게 책동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영어로 GER라고 쓴 자원은 민간해양연구선이라는 약자입니다. 놈들이 이런 배가 세 척 있었습니다. 제1호선이가 베노호 대서양 담당, 제2호선은 푸에블로 태평양, 제3호선은 팜비치 인도양. 놈들은 그때 이렇게 민간해양연구선이라는 전자첨탐선을 민간해양연구선으로 가장해가지고 우리 영해에 들어와서 정탐 행위를 감행하다가 납포됐습니다. 푸에블로호의 침입 목적은 이미 우리 수역에 대한 정탐 행위를 12여 차 감행한 전자정탐선 베노호의 종합 자료를 재확인하는 것이며 주변 나라들과의 연관 속에 조선의 무력이 더 비대하기 전에 6.25 전쟁을 속히 되풀이하기 위한 침략 기도에 따르는 안내자의 사명을 가장 손색 없이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자정찰함선 푸에블로호는 1월 16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임무에 지적된 청진, 김책, 마양도, 원산 수역들에서 정탐을 완료했습니다. 1월 24일에 열린 군사정전위원회 제261차 회의에 나온 미국 측 수석위원은 저들의 정탐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수로 민간선이 공해상에서 납치되었다는 황당한 거짓말로 세계 여론을 오도하며 철면피하게도 조선이 미국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느니 배상해야 한다느니 하는 나발을 불어대다 못해 푸에블로호 납포가 국제법의 위반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유엔 안보리사회에 제소하는 소동을 벌여놓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푸에블로호의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영리의 침범을 부인해왔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상교 무피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엄연한 사실과 해도들, 기록들, 그리고 우리의 솔직한 자백과 기타 물질적 증거들은 우리가 저지른 큰 잘못과 엄중한 범죄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의심할 바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품들입니다. 우리의 정탐을 증명해주는 물질적 증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항행기간에 기록해둔 해도들과 기록부들로부터 획득한 정보 자료를 이용하면서 나의 보좌관들과 더불어 나 자신은 직접 17차의 침입 지점을 기록하여 두었습니다. 수많은 증거들, 해도들, 그리고 문건들에서 나 자신과 매개 선원들은 함선이 정탐을 감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해를 침입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이 전영규 인민방송은 동지랑 그리고 또 리상벽 동지, 전금선 동지랑 말입니다. 유엔에 제소한 미국 놈들의 황당한 궤변을 짚으셔버리기 위한 대적 언론전에서 이들이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푸에블로 함장론의 자백과 그리고 그 장교놈들의 자백서를 연이어 우리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발표하게 함으로 해서 놈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그 정탐 활동을 악랄하게 감행한 그 죄행들을 낱낱이 까발켜서 내외 폭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에는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공화국 정부 성명을 먼저 내보내도록 해주셨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또다시 유엔을 자기들의 침략적 목적에 이용하려고 광물하고 있다. 공화국 성명은 발표되자마자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적들의 주행이 이처럼 만천하에 드러나자 미국은 2월 8일 이 핵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비롯한 방대한 무력을 원산 앞 15마일 해상에까지 접근시켜 납포된 저들의 간첩선과 승무원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떠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준엄한 시각 대동강만에 자리 잡은 옥류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 무력으로 개편한 날인 2월 8일 스무덜스를 경축하는 성대한 연회가 있었습니다. 원수들의 총구가 눈앞에 닥쳐든 그 위험천만한 순간에도 우리 수령님께서는 만년의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방해 용도 밑에 평화적 건설 시기부터 오늘까지 인민군대가 이룩한 20년간의 장찬 업적을 총화하시고 나서 뜻깊은 연설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며 끝끝내 전쟁의 길로 나아간다면 이번에는 그들이 더 큰 참패를 당하리라는 것을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연설을 끝내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전투 공로를 세운 사랑하는 우리의 인민군 군인 대표들과 축배잔을 나누시었습니다. 그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해군을 대표하여 축배를 들 것을 제의한 군인이 미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를 납포할 때 제일 먼저 배에 뛰어 올라가 싸웠다고 하는데 어린 동무가 수고했다고 장하다고 하시면서 평범한 상등병이었던 저희 남편에게 사랑의 축배잔까지 부어주셨습니다. 이날 김현기 해병은 최고 사령관의 건강을 축원하는 제식 인사를 담착해 드렸으나 수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배잔에는 감히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병사의 곁에 와 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잘 싸운 동무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내세워 자랑하고 싶어 그러시는데 어서 받으라고 가벼이 등을 떠밀어 주시었습니다. 병사는 적함의 비호처럼 달려들어 대아메리카를 둘부셔 놓은 용사라기보다 곱살한 처녀 같았으며 용병답지 않게 수줍어하고 얼굴까지 빨개졌습니다. 우리의 영웅은 참으로 고왔습니다. 정말이지 생각하면 할수록 한나라의 수령이 평범한 병사를 위해서 사랑의 축배잔을 부어주신 이런 사랑의 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그날 저희 아버지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면서 해군이 바다를 잘 지켜야 한다고, 조개의 바다를 부탁한다고 거듭거듭 당부하셨고, 그 이후에는 고아우 영칭호를 수여하도록 해주시는 세상 최대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날의 아버지가 받아놨던 그 영광, 그 믿음을 대를이어 굳건히 지켜갈 것입니다. 영장과 전사 간에 성대한 화폭을 남겼던 뜻깊은 2월 8일 그 시각
역사 기록에 포착된 극적인 장면은 놈들의 포로 생활의 한 토막입니다.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군 기념일을 맞으며 우리가 놈들에게 특식을 주었습니다. 함장놈은 푸짐한 특식을 받고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군 20주년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복한다며 인삼주를 반년이나 마셨고 보급 장교도 인삼주 맛이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저들의 쓰디쓴 참패 맛을 알고나 마시는지. 뜻밖에도 놈들은 저들이 저지른 간첩만행의 죄가가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관대하게 대해주니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군 20주년을 축하하여 잔을 찢자고 했습니다. 역사적인 28절 기념경축위원회가 끝난 뒤 오버이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책임 일꾼들에게 미국놈들이 부에블로호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떠드는데 비밀에 붙여오던 지상대 해상 로켓과 지상대 공중 로켓을 공개하여 우리의 보복 선언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어 원수들을 전율케 하자고 교시하셨습니다. 저들만 로켓가 있는 줄 알고 있는 우쭐대는 저 미국놈들의 눈알이 뒤집히게 어디 한번 로켓을 보란듯이 공개하자고 하시면서 우리가 내놓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병진 노선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다고 심주어 강조하셨습니다. 푸에블로 사건을 일으킨 비제가 온자탄까지 사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미쳐 날뛸 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선반과 재봉기를 돌리면서 어린이들이 서못, 학용품, 신발을 생산하면서 전투를 벌리고 또 벌렸습니다. 당장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인민들은 승리의 신심에 넘쳐 광창군 28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해서 일하고 또 일하였습니다. 주한정보국 장관 진전. 오늘 조선 시간으로 2월 10일 새벽 4시경 북조선 정부 황해북도 부근에서 미사일 발사대 발견. 제5공군 사령부에 의뢰하여 유이 고공정찰기를 긴급 출동시켜 공중 촬영한 데 의하면 지상대 공중 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보유량은 알 수 없음. 항공정찰 필름은 별도로 발송했음. 주한정보국 AK 지구. 미 대통령 존슨은 예상치 못했던 북조선의 미사일 출현으로 하여 더더욱 수세에 빠져들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선을 보인 때로부터 20년 남아 핵 창고에 누워있는 원자탄을 다시 꺼내 북조선뿐만 아니라 세계를 각성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기강을 세우던 존슨은 갑자기 한몽둥이 맞은 듯 움츠러들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선거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존슨 놈은 이 선거에서 경쟁자들을 누르고 다시 대통령 감투를 뒤집어 쓰려고 갖은 모략 책동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et남 전쟁에 대한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하여 통화 팽창과 심각한 경제 위기를 가져온 데다가 푸에블로 사건으로 해서 국내외에서 공경을 겪고 있던지라 놈의 인기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미군 포로들이 우리나라 정부에 제출한 공동 사죄문과 자기 나라 정부의 잘못을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은 존슨에게 더더욱 심대한 타격을 가져왔습니다. 푸에블로 선원들이 우리 공화국 정부 앞으로 보낸 공동 사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들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이 엄숙한 시각에 심장으로부터 하소연하는 몇 가지 사정이 있는 바, 그것은 저들이 범한 정탐 행위가 자신의 신념으로 한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상관의 명령을 기계적으로 집행했을 따름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관대히 용서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 행위에 참가한 범죄자로서 우리 영예를 침범하여 정탐 활동을 감행했다는 것을 전 세계 앞에서 다시금 공개적으로 인정한다고 소술하고, 저들은 한 인간으로서 부모를 가진 자식으로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커다란 자비심을 베풀어 줄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간청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저들의 소세의 길을 한 번만 열어주며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반대히 용서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본국을 떠날 때는 대통령에 대한 미친 듯한 충성과 성전을 떠들며 시스테리적 광증을 부리며 떠났던 미국 간첩선이 어떤 졸렬한 생명체들을 태우고 왔는가를, 죽음이라는 나락 앞에서는 대통령도 나라의 체면도 다 뜬물 속에 서슴없이 쳐넣는 저런 군대의 정신상태, 그리고 자기 병사들을 침략의 단알바지로 내몰아 함정에 몰아놓고도 돌아앉아 대통령 재선을 꿈꾸는 이런 우두머리를 놓고 과연 앞으로의 미국의 존재를 기대할 수 있겠는지. 정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푸에블로 나포 상황 소식을 알고 싶어서 전화도 걸어오고 편지도 많이 받던 생각이 납니다. 공화국 정부 성명과 또 놈들의 비참한 자백서와 사죄문이 방송으로 이제 연속 보도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전쟁 시기 최고사령부 보도를 들으며 남진의 길도 헤치고 전승의 기쁨을 안아왔던 그날의 그 격정 속에 막 설레었댔습니다. 그 후 놈들은 공동 사죄문에 이어서 자기 나라 정부와 대통령에게 공개 소환까지 보냈는데, 그것까지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작전적 구상에 따라 조선중앙방송으로 크게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DC 1968년 2월 29일 백악관. 미합 중국 대통령 각하. 우리 미국 함선 푸에블로호의 장교들과 선원들, 민간인 해양연구원들은 우리의 나포 그리고 조선민주주의민국에서의 억류와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기반 사실과 문제들을 설명하며 우리의 송환을 위한 당신의 방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 글을 씁니다. 조선민주주의민국국 정부가 우리의 송환이 실현되기 전에 우리의 작전을 명령한 우리 정부가 응당한 대의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정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푸에블로호 사건의 진상이 세계에 다 드러난 조건에서 우리 정부가 조선민주주의민국국 영해에 침입하여 적대 행위를 한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며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때 대한 보증을 하여야 우리는 송환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각하, 요컨대 우리의 장래의 행복과 우리 가족들인 수백 명 미국 사람들의 복리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